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 몹쓸 인간 딸이래.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날 우리 집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죠. 엄마, 또 그 집이야? 내가 묻자 엄마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오빠도 말이 없었어요. 웃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 집은 세 식구예요.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엄마는 혼자서 우리를 키웠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업주부셨던 엄마는 그날 이후 가사도우미가 됐죠. 이 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어릴 땐 그 말이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고개 숙인 적이 없었어요. 니들 키우는 일이잖아. 엄마 손은 늘 바빴고 음식은 늘 맛있었고 그래서인지 한 집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그게 엄마의 입버릇이었죠. 물론 가끔은, 정말 가끔은 2달도 못 채우고 나오는 집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살다 그런 여자는 처음 봤다. 그날 엄마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어요. 돈은 많은데 교양이 없어. 진짜 없어. 이민 가는 집 대신 새로 간 곳, 부잣집이라고 했죠. 아니, 엄마 말로는 돈만 많은 집이었대요. 와이셔츠를 다려놨는데 말이야.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엄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힘들면 그만둬. 오빠도 나도 벌잖아. 그때 엄마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직 팔다리 멀쩡하다. 일할 수 있을 때 버는 거야. 그리고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말했죠. 이 엄마 꿈이 뭔지 알아? 눈 감을 때까지 니들한테 손 안 벌리는 거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알았어? 라는 엄마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알겠다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엄마는 그 집에 계속 나갔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지쳐갔어요. 엄마는 집에 오면 밥도 안 먹고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일찍 들어왔거든요. 엄마, 오늘 일찍 끝났네. 오랜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나가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몸을 획 돌려 앉았어요. 엄마 피곤해. 오늘은 그냥 쉬자.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엄마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잡고 천천히 돌렸어요. 그때 봤어요. 부어오른 눈, 벌겋게 번진 얼굴, 분명 울고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급하게 침대에 눕더니 이불을 머리까지 확 뒤집어 썼어요. 엄마, 화내기 전에 말해. 얼굴 왜 그래? 저는 이불을 확 젖혔어요. 그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 겪는다.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집에 있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대. 그걸 나보고 가져갔다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리야, 난리. 도둑 취급을 하더라.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내가 여러 집을 다녀봤지만은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했다고? 엄마가 훔쳤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사람 잘못 들였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뺨을 때렸어. 그 순간 내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야, 그 집? 엄마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찾았어. 오해였어.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다 필요 없어. 어디냐고. 사람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별일 아니야. 넘어가자, 제발. 하지만 전 이미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지금 안 말하면은 오빠한테 전화할 거야? 법적으로 뭐든 하자고. 엄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지 마.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손을 댔다는 그 말 하나로 내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었어요. 감히 우리 엄마를? 제가 오빠 얘기를 꺼내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오빠 성격 엄마도 너무 잘 아니까요. 그 성질 지혜비 닮아서 가만 안 있으래다. 어떤 자식이 엄마가 도둑 취급에 뺨까지 맞았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엄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대신 약속해.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팔짱을 낀 여자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뭐예요? 오늘까지만 나오기로 했잖아요. 엄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엄마를 들이밀치고 그 여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서 일하던 사람 딸입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묻더군요. 그래서요? 무슨 일인데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엄마 뺨 때리셨죠? 그때 방에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누구야? 별거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다이아 반지 없어졌다고 우리 엄마 도둑 취급하셨죠? 아, 그거요?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말에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오해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죠. 사람 뺨을 때려놓고 그게 끝입니까? 그때 그 집 딸이 툭 내뱉듯 말했어요. 맞을 듯 했으니까 맞은 거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 순간 찰싹 제 손이 먼저 나갔어요. 집안이 얼어붙었죠. 그 여자, 그 딸, 그리고 엄마까지. 저는 그 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 맞을 듯 해서 맞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또 신고할 거야. 그 딸이 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죠. 신고 좋아하네. 우리도 할 말 많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된 통화를 그 자리에서 틀어줬어요. 그 집안의 그 여자의 고함 소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어때요? 같이 경찰서 가면 되겠네요. 저는 비웃듯 덧붙였죠. 아, 참고로 우리 오빠 변호사예요.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예요?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더군요. 이제야 태도가 바뀌네요. 확실히 하죠. 사실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죠.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은 이 녹음 그대로 다 넘어가요. 그 순간 그 집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 오빠도 저 못지않게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죽어라 공부만 한 사람, 원칙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
둘 다 준비하셔야죠. 우리도 다 갖춰서 갑니다. 제 말에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사과요. 우리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인정하시고. 여자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죠. 싫으시면 뭐 우린 이만 갈게요. 저는 돌아서며 덧붙였죠. 돈 많으시니까 변호사도 있겠죠? 준비 잘하세요. 우린 녹음이랑 증거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아주 금상첨화거든요. 그때 잠깐만요. 여자가 울상으로 불렀어요. 저기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낮에 감정 조절을 못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제가 대신 말했죠. 우리가 사과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됐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 그건 본인 문제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딸 교육도 좀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섰죠. 그때 뒤에서 들려왔어요. 모녀의 수군거림. 엄마, 저 사람 오빠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확인 안 된 거잖아. 쉿! 오늘 있었던 일 아빠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 아빠 알면 난리나. 그 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에 섰을 때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나 자식은 참 잘 키웠네. 이제 알았어? 제가 웃으며 말했죠. 민정아, 네가 보통 내기 아닌 건 알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오늘은 엄마도 깜짝 놀랐다. 오빠가 늘 그러잖아. 증거가 전부라고.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거야. 보통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차에 타자 엄마가 크게 웃었어요. 야, 니들이 결혼할 사람이 제일 무섭겠다. 그날 약속대로 저는 오빠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 저보다 더 난리 날 사람이니까요. 그 후 엄마는 다른 집으로 옮겨 일했고 그 집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약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결혼하려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죠.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소개해줬어.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이 이야기를 듣던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직업은 아세요? 오빠 여자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때 오빠가 웃으며 덧붙였죠. 내가 예전에 말했을 거야. 우리 엄마 가사 도우미 하셔. 순간 여자친구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도요? 오빠가 변호사신데?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나요? 그 말이 귀에 살짝 거슬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넘겼어요. 사실 나도 오빠도 엄마가 이제는 좀 쉬었으면 했거든요. 며칠 뒤 이번에는 오빠가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왔죠. 그날 돌아온 오빠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집이 너무 잘 살아. 부자인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이건 좀 차이가 너무 나. 다른 사람들은 부잣집이랑 결혼한다고 좋아하겠지만 우리 오빠는 달랐어요. 그 집 엄마랑 엮이는 것도 싫고 괜히 우리 엄마 상처받을까 봐. 저는 오빠를 보며 말했죠. 사람 보고 결혼해. 집은 부차적인 거야. 그쪽에서 오빠 마음에 들어 한다며. 오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어.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얼마 후 상견례 날이 됐어요.
장소부터가 남달랐죠. 으리으리한 한정식집. 우리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오셨어요? 상대 가족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 아, 세상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빠가 다급히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낯익은 얼굴,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2년 전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뺨을 때리고 사과조차 아까워하던 그 부잣집 모녀가 지금 오빠의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도 처음엔 기억을 못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몇 초쯤 지났을까요?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죠. 아, 기억해낸 거였죠. 서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어색한 인사, 어색한 자리, 그리고 식사가 나왔어요. 저는 수저를 들고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결혼은요, 인연으로 만나는 거지. 엄마는 천천히 오빠 여자친구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으로 만날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순간 그 여자 얼굴이 굳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요. 아마도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겠죠.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이쯤에서 없었던 걸로 하죠. 그 말만 남기고 엄마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튀어나와 엄마를 따라갔고 뒤에서는 오빠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오빠가 상견례 자리에 고개 숙이며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가 엄마 팔을 붙잡는 순간 제가 오빠 앞을 막아섰어요. 오빠, 엄마 먼저 보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게 상견례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고 저는 2년 전 그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어요. 다이아 반지, 도둑 취급, 뺨을 맞은 엄마, 녹음, 사과.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난 전혀 그런 분으로 안 보이던데. 그럴 수밖에. 오빠 미국에 있었잖아. 엄마도 그 집에 2달밖에 안 있었고. 나도 그날 처음 제대로 본 거야. 오빠는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칙대로만 살아온 사람, 사람을 믿고 법을 믿던 사람. 그 얼굴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 말이 되나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저는 오빠를 보며 말했죠. 그 집 엄마랑 언니, 그날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 파일 컴퓨터에 저장해뒀어. 나중에라도 문제될까 봐.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죠. 들어보면 오빠도 정 떨어질 거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결혼은 내일이지만 잘 생각해봐야겠다. 사람 본성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니까요. 그날 이후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물 건너간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빠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은 너무 다르구나. 결혼을 해도 서로 많이 힘들 거다. 그리고 그날의 말을 정확히 짚었죠. 네가 그때 그랬지?
아들이 변호사인데 왜 아직도 도우미 하시냐고. 너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접는 게 맞다. 우리 아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구나. 네가 계속 이러면은 너만 더 힘들다. 그 말로 끝이었어요. 그 뒤로도 여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오빠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웬 운전기사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사모님,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단호했어요. 만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제가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 이 집 사람들 여전히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결국 엄마는 딱해서 따라 나섰어요. 카페 문을 여는 순간 한눈에 알겠더래요. 과할 정도로 치장한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여자와 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앉자마자 여자가 다짜고짜 말했대요. 애들 결혼 못 시킨다면서요?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엄마는 담담히 말했죠. 그런데 여자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대요. 아들이 변호사씩이나 되는데 아직도 가사 도우미에서 이 사단을 만든 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 속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대요. 그래서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때였어요. 썰맘 사연 계속 이어갑니다. 그때요. 가사 도우미 하실 때 아들이 변호사라는 말은 왜 안 하셨어요? 그 말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엄마가 대물으셨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변호사 둔집이라고 했으면은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개나 소나 아무나 합니까? 그 말에 엄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 없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집안일 해주자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순간 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 간판만 변호사지 집은 다 쓰러져 간다면서요. 서울 한복판에 집 하나 사줄게요. 가사 도우미로 평생 그런 집 못 사잖아요. 요즘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죠?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조건이면 괜찮잖아요. 그 표정 의기양양. 마치 꽤 괜찮은 조건이지? 라는 얼굴. 그 순간 엄마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 여자 얼굴에 그대로 뿌렸어요.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 말고 빌딩을 사준다고 해봐라.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그 집에 보내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자식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부모로서 잘하는 짓이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러니 자식이 뭘 배우겠니? 그 애미의 그 딸이지. 그 여자는 뒤에서 소리쳤다고 해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딸 그쪽 아들이 아니면 안 된대요.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도 어림없으니까 당신 딸 탄념시켜요.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집 난리예요.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하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이후 엄마가 녹음해 둔 걸 오빠에게 들려줬어요. 와, 내가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하려 했다고? 내가 미쳤었구나.
그렇게 그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약 1년 뒤 오빠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또다시 긴장했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그 마음 나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새언니는 오빠랑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죠. 식사를 하다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직업 알아요? 그때 새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죠. 가사 도우미 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사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진짜 멋지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어요. 아부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진심이었어요. 제가 오빠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죠. 이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모셔왔냐? 그랬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더 긴장한 얼굴로.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요. 여동생이 제일 무섭대요. 제가 아가씨한테도 잘해야겠는데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한 번에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우리 새언니가 됐어요. 친정이 잘 사는 집인데도 절대 티 안 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늘 조심스럽고 단정했어요. 엄마는 그런 새언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새언니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자식들 이렇게 키워놓으셨으면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님 책임질 능력 정도는 돼요. 엄마가 놀라서 말했죠.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게 제일 싫다. 그러자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잘 벌고요. 어머님 아들도 돈 잘 벌잖아요. 이제는 쉬엄쉬엄 하세요. 그 말에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오빠가 전 여친 집안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면 우리 집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엄마가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던 그 일이 천운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이 우리 가족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